네, 안녕하세요. 디스페리티 맵을 이용하여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해본 에어랩 3학년 김유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앱스트랙트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하여 3차원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면 덱스 정보가 사라지면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며 이제 2차원 위의 픽셀에서 정보가 표현됩니다. 개발 목표로는 이러한 과정을 역으로 하는, 즉 2D에서 3D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픽셀에 코리스폰딩하는 뎁스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디스패리티 맵은 이러한 뎁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구하면 3차원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두 번째는 스테레오 매칭, 세 번째로는 3D 리컨스트럭션과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커보드 메서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영상의 왜곡 표적과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얻은 이후에는 오픈CV에서 제공하는 스테레오 구성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두 장의 이미지로부터 디스패리티 맵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고 오픈 3D 패키지를 이용하여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과 황영숙 교수님의 로봇 센서 데이터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점들이 영상에 투영된 픽셀을 찾거나 역으로 3차원 공간 좌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실제 이미지들은 사용하는 렌즈와 이미지 센서 사이의 거리, 렌즈와 이미지 센서가 이동 각도 등에 따라 카메라 내부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여서 정확한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차원 공간의 점들이 2차원 이미지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통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아래와 같은 분황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피놀 카메라 모델에서 프로젝션하는 모델이 나타나 있고요. 이 카메라 프로젝티브 모델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트리식 파라미터 매트릭스에 관하여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클 렌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은 이미지 플레인과 피놀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데요. 즉 센서에서 렌즈 내부에서 이미지가 한 점으로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포컬 렌스라고 합니다. 이 단위는 모두 픽셀 단위이고요. 다음으로는 프린시펄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모든 영상에서 기하학적 해석의 중심이 되는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큐 팩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셀 어레이의 Y축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이 알파 값을 스큐 팩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카메라들은 이러한 스큐 에러가 거의 없어서 이 값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체커보드 메서드입니다. 오픈CV에 내장된 카메라 캘리브레이트 카메라 함수를 이용하여서 인트릭스 파라미터를 구하였으며 있는 후에 백 프로젝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트린식 파라미터 매트릭스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코디네이트와 월드 코디네이트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는 파라미터로서 주로 회전 및 평행 이동으로 표현됩니다.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는 카메라 자체의 파라미터가 아니므로 카메라의 위치 및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트릭식 파라미터를 구한 이후에 아래 보이는 두 식을 이용하여 3D 좌표와 2D 좌표를 이용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의 코드와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체커보드 메소드를 이용하여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CV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캘리브레이트 카메라 함수를 이용하여 K 값을 구할 수 있었으며 옵티멀 뉴 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여서 왜곡되지 않은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파라미터 값과 언디스톨트한 파라미터 값, cv2.onDistort 함수를 사용하여서 사용할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여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을 시연하였을 때 얻은 인트린식 파라미터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보정을 통하여 왜곡되지 않는 이미지를 얻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인 스테레오 비전과 디스패리티 맵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매칭은 사람의 시각의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사물에 반사된 빛이 두 개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사물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한 개의 이미지로부터 3D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스테레오 매칭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3D 포지션을 알기 위해서는 각 카메라의 카메라 인트리스 파라미터를 알아야 하며 포즈 또한 알아야 합니다. 스테레오 매칭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플레인에 있어야 되며 옵티컬 센터는 같은 Y축 방향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수평 방향으로 동일한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위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기 매우 어렵지만 이제 렉티피케이션 메서드를 이용하여서 이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디스패리티 맵입니다. 디스패리티는 스테레오 매칭 과정에서 레프트, 라이트 이미지들을 나타내는 오브젝트 위치상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차이를 페어리스하게 만드는 것이 디스패리티 맵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패리티는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뷰의 피처의 포지션상 2D 벡터로 나타내고 3차원 위치로부터 매핑이 가능합니다. S 정보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구현할 시에는 단순하게 데스맵은 디스패리티 맵과 인버스인 관계인 사실을 이용하여서 데스맵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예제로 살펴보시면 3차원 3D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뎁스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으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점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스패리티 맵은 뎁스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하얀색 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스테레오 비전 그리고 3차원 메저링 시스템에서 스페이셜 디멘전과 아이템의 지오메트리를 알기 위해서 삼각비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보시면 X축 단면 그림에서 베이스라인 B, 즉 이 길이는 미리 주어져야 합니다. 이후에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 Z값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3D 코디네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댄스 매칭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처 포인트를 익스트랙트한 이후에 열마다 이제 레프트 이미지에서 두 개 이미지가 있으면 레프트 이미지에서 이제 패치 매칭을 통하여 이제 오른쪽 이미지에서 이 피처 포인트들 매칭하게 됩니다. 모든 로우에 대해서 비교를 한 이후에 가장 유사한 점을 찾아 선택하게 됩니다. SSD, SAD, NAC의 방법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디스패리티에 따라 그 시뮬러리티가 높게 나타나는 점을 찾아 셀렉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패리티 맵을 얻은 코드와 그에 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픈CV에 내장되어 있는 스테레오 블록 매칭 클래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스테레오.컴퓨터 함수의 결과값을 디스패리티에 저장한 이후에 디스패리티를 디스패리티의 최대값으로 나누고 다시 255를 곱해주어 0부터 255 사이의 레인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디스패리티를 unint 타입인 디스패리티 8로 바꾼 이후에 이제 untrusted한 정보를 제외하고 3D 리컨스트럭션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해주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넘파일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정보 얻은 인풋 이미지에서 얻은 디스패리티 맵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는 걸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3D 리컨스트럭션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백그라운드와 메소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이용하여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변환하였다면 반대로 3D 리컨스트럭션은 백 프로젝션 과정을 통하여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미지 뎁스의 정보가 필요한데 역시 스테레오 매칭에서 얻은 디스패리티 맵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extrinsic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으면 3D에서 2D 매핑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네, 앞선 슬라이드에 있는 식5를 활용하여서 캠 콜디네이트를 구할 수 있고요. 혹은 식4 앞에 있던 식4를 바로 이용하여서 Z값을 이용하여 XY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Z값은 이제 스캐너 프로퍼티스를 이용하여서 이제 위식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 XYZ 값을 얻은 이후에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 베어에 XY 값들을 저장해 주었고요. 또 포인트 클라우드에 컬러 값을 주기 위해서는 원래 이미지 픽셀에 해당하는 RGB 값을 뽑아낸 이후에 CBT 컬러 함수를 이용하여 BGR 값으로 변환한 후 이퀘이션 매핑 3D 포인트 식과 이제 3x3 represented matrix 그다음에
강의 자료에 있던 카메라 지오프의 참고 반환한 이후에 PC 콜라스 대회 BGR 값을 255로 나눈 후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 오픈 3D 패키지를 이용하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이제 나이브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퍼포먼스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오른쪽 위에서 바라본 모습, 왼쪽 위에서 바라본 모습, 정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풋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3차원 복원을 진행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 이제 디스퍼리티 맵을 얻은 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3차원 복원이 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선 결과에 비해 비교적 잘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이브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두 장의 카메라 무빙을 통해 얻은 이미지 두 장을 이용하여 백 프로젝션을 통한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현한 로직으로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하여 인트리스 파라미터를 먼저 구한 이후 백 프로젝션 알고리즘을 통하여 월드 코디네이터를 구하고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바꿔서 오픈 3D를 이용하여 리컨스트럭션 및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행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적이었지만 심플한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 좋은 퀄리티의 리컨스트럭션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풋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의 결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로버스트하지 않는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풋 데이터마다 블록 사이즈 또는 디스퍼리티의 개수, 포스트 프로세싱을 커스터마이즈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이용한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은 특히 라이더 퍼셉션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메서드 알고리즘이 존재하여 지금 구현해본 3D 리컨스트럭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구현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슬램의 매핑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의 기본들에 관해서 참고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데모를 시연해 보겠습니다.